자,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던 3층으로 구성된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 사용 승인된 신축급의 주택이죠. 현 전원주택의 위치는 서울과의 차량 이동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에 있으며 아주 예쁜 타운하우스 등이 밀집된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서울과의 우량한 접근성으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나만의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경매 물건이죠. 아니면 내가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거나 혹은 에어비앤비 사업을 통해 렌탈 수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듣고 놀라지 마세요. 자, 감정가 7억 4천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미친듯이 유찰을 통해 8회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가 대비 약 8%인 최저가 6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이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졌는지, 계속적으로 폭락했는지 대장홍션을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이거든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도 경매 정보지에 오랫동안 기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경매 물건 번호는 2022 타경 56611번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734-21번지에 소재해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고요. 자, 토지의 면적 124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약 60평으로 건축된 건물이죠. 자, 경매 매각일은 2023년도 7월 31일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촉박한 걸 경매 물건을 전달줘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가 7억 4천만 원대에 시작해서, 자, 시작했죠. 신권부터. 자, 2회차 때 30% 저감돼서 5억 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중심지는 20%씩 떨어집니다. 수도권 지방은 30%씩 떨어져요. 안 살 때마다. 30% 또 저감된 3억 6천 떨어졌어요. 안 샀습니다. 2억 5천대, 1억 7천대, 1억 2천대, 8,600만 원대. 현재 안 사서 6천만 원대, 감정가 대비 8%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 토지가 124평이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현재 우리 경매 최저가는 6천만 원대입니다. 그죠? 나누기 우리 토지 124평이죠. 124평을 해주면 평단가는 약 50만 원대 나왔습니다. 토지 평단가 50만 원대. 그죠? 이 지역 주변을 제가 아는데요. 최소 평단가 200만 원대입니다. 근데 50만 원대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이죠. 거기다가 신축급 건물 60평인데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21년도예요. 이런 신축급 건물이 60평, 최소 평당 500만원 줬겠죠. 그럼 5, 6에 30, 3억 정도의 건축비가 나갔을 겁니다. 이 3억 정도 지출된 건축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반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토지 평단가, 거기다 건물은 서비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건물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요겁니다. 오, 보셨죠? 딱 봐도 3층으로 구성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나만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목재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는 되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작은 마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작은 마당이 있어서 조경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이겠죠. 나만의 뭐 작은 경작 행위를 해도 되고요. 혹은 주변 지인들을 막 초대해서 마당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파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당합니다. 마당이 작아서 그런 것까지 못해. 그런 것까지 못하고 그냥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예쁘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반필로티로 구조를 세팅해서요, 건물을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주차하더라고요. 아까 이미지 보니까. 요게 이제 1층에 들어가는 데크 쪽인데 목재로 마감 처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조명도 다 쏘고 아주 이쁘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건축되어 있죠. 이렇게 1층 현관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하고요.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주차 라인 그려졌던 데 있죠. 여기 주차 라인에서도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가 문이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조경이죠. 잔디 앞에 마당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앞에 그리고 또 숲을 끼고 있어서 아주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인 경매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담장을 둬서 현관에 대한 경계선을 구분했고요. 옆필지와도 한 3m 정도 되는 담장을 구성해서 옆필지와 구별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시외거든요. 약 한두 평 되는 창고인데 제시외로 나왔는데 매각엔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LPG 쓰네요. 보니까 그죠?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 중이다. 통상은 작은 통, 회색 통 LPG 통 아세요?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보다 큰 가스 탱크로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LPG 가스 탱크로. 자, LPG의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냉난방 비용이,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 사용한다면 냉난방 비용이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절감 효과도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 배수 시설입니다. 자, 우선 건축허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 조건도 중요한데요. 배수 시설이 없으면 건축 인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배수에 대한 시설이 필수적으로 토지를 살 때는 꼭 체크해 보셔야겠죠. 상수, 오수 등의 배수 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니까 맨홀 뚜껑도 있어서 배수 시설까지도 완비가 전부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은 이렇게 도로면과 접하고 있고요. 후면부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는 아까처럼 작은 마당이나 경작행위를 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1층부터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주차장이었고요. 그죠? 주차장이 되었고 층별 약 한 20평 내외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평, 20평, 20평 총 60평에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거의 방 한 칸에 휴게실로 되어 있고 팬트리로 되어 있고 현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2층에서부터는 식사를 하고 다용도실이 있고 구축이 방이 한 칸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욕실 또 있네요. 2층에도 욕실이 있다. 자, 3층은 본격적으로 주거의 공간입니다. 방 1, 방 2, 방 3 전체 다 구성. 또 욕실 또 있네요. 그리고 확장형 발코니를 통해 사용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우선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매물건지가 여기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734-21번지입니다. 자,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우량합니다. 이 정도면요. 수원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1시간 안에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이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 및 용인시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과 용인에 대한 개발 압력을 같이 받고 있는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당겨보면 현재 여기가 분당이거든요. 분당구예요. 여기 분당구와도 근접되어 있어서 분당 생활권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도심과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런 힐링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도심에 대한 인프라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입지를 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위성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변으로 농경지들이 약간 근접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좀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그죠? 가축사육장으로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올라가 봐야겠지만 가축사육장이 주변에 존재한다면 일부 소음과 약간 분뇨에 대한 악취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묘입니다. 묘도 이렇게 존재하네요, 주변에. 이건 또 뭔가요? 보시면 고압전류 성전탑이 존재합니다. 그죠?
송전탑이 있으면 수요자들이 보통 좀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송전탑은 반경 100m 안에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반경 200m 이상 넘게 있기 때문에 뭐 송전탑이랑은 전혀 무관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가축사육장은 100m 안에 소유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한번 철저한 임장 조사를 통해 주변의 입지 환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입지 환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리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사진이 21년도 08월 달이라 여기 앞에 담장 하나 있었는데 담장이 잘 안 보이네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아까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까 주차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주차하고 여기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 볼수록 이쁘네요. 그죠? 하늘도 이뻐. 심지어. 그죠? 하늘도 이뻐. 샤시 상태. 불 켜져 있어. 불 켜져 있죠? 차도 있고. 거주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꿔볼까요? 20년도 08월. 공사하고 있죠? 저희께 사용 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저희께 사용 승인이 21년도 8월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건축을 하고 있던 단계였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건 현황 계속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건물에 대한 현황은 지목은 대지이고요. 토지입니다. 124평이면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지어서 생활하기 안성맞춤인 경매물건이죠. 거기다가 토지의 감정가는 약 4억 2천대로 현 경매 최저가 6천만원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감정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가도 마찬가지예요. 총 20평씩 나눠져 있다고 했죠. 대략 20평씩 나눠져 있고요. 건물의 총 면적은 60평입니다. 거기다가 건물의 감정가 또한 3억대로 평가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죠. 평당가 500만원씩 최소도 5, 6에 30, 3억 들어갔을 거예요. 이 건물의 3억가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 7억 3천에 진행 중이고 있죠. 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6천만원까지 떨어졌나? 이런 매력적인 전원주택 경매물건이, 자,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물건은 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네요. 강제경매는 근저당, 즉 임의경매에 의해서, 은행에 의해서 경매 나온 게 아닙니다. 소유자의 신용 가지고, 채권 가지고 진행됐던 경매물건들이 보통 강제경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로 인해 현재 경매물건을 보시면 근저당이 없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현재 경매물건은 가장 선순위가 22년도 1월 28일 날 설정된 전세권이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이 가장 빠르면 이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되면 이게 다 지워져요. 모든 권리가 지워져서 경매 최저가 6천만 원대에 오늘 경매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되면 다 지워지고 이 우량한 이 신축급 요런 신축급 이 전원주택을 6천만 원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두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권리는 이 전세권자는 일부 호실만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이 현재 경매물건의 전체를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말소 기준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전세권자가 전체 전세권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세권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땡땡모씨 여기 쭉 댕긴 거 전세권자 있죠? 건물 1층, 2층, 3층 전부를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전세권자는 해당 건물의 전체를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전세권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약간 좀 설레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야, 저거 지워지는 거야? 뭐야? 6천에 살 수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이거나 혹은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이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을 간주하고 해당 전세권자를 말소기준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강제 경매 들어와 있죠? 누굽니까? 오땡못이네요. 금액도 달라요. 성이 다르죠? 자, 뭡니까? 해당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아니더라도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전세권자 가 땡못이 1, 2층 정부 소유자 배당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즉 해당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한 건 맞지만 경매 신청권자도 아니고요. 배당 요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닌 그 밑에 바로 설정된 후순위 전세권자 압류 권리 있죠? 해당 국세, 지방세, 해당 당해세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이 밑으로는 전부 소멸, 선순위 전세권자,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 한마디로 보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 권리,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인해 선순위 전세권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존속기간이라고 있죠. 22년도 1월 28일부터 24년도 1월 28일까지 해당 존속기간을 낙찰자가 지켜줘야 합니다. 해당 거주할 수 있는 의무기간까지 지켜줘야 하며 해당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할 때 해당 전세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 경매 최저가 입찰가 6천만원 플러스 해당 전세입자의 보증금 7억 2천을 합계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8억 원 정도의 현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현 전원주택의 시세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는 존재하겠죠. 대출 없이 적은 종잣돈으로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세권자를 구성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혹은 매도를 통해 돌려줘도 되겠죠. 아니면 그 시점에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해소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시세가 만약에 10억 원 이상이라면 입찰하셔도 됩니다. 뭐예요? 6천만 원이면 내 종잣돈으로 충분히 대출 없이도 가능하죠. 매입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전세입자를 구성해 돌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현 물건이 시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현재 우리랑 비슷한 매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일반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토지 144평. 우리 경매물건이랑 약간 비슷하죠. 우리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은 124평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간 신축급의 느낌도 나고요. 144평의 건물 면적 50평짜리 우리가 조금 작긴 하네요. 이런 건물이 신축급 단독주택이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760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원주택. 이건 노후됐네. 조금 1997년도. 이건 좀 비교하기 힘들죠. 이런 것도 600만원대 나왔어요. 토지 평당가 645만원대에.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면적 124평이죠. 주변에 신축은 평당 700이 넘습니다. 구축은 600만원대가 좀 넘겠죠. 그냥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죠. 그냥 124평 토지 면적 곱하기 600만원씩 할게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매는 싸게 사야지 또 제만 아닙니까? 그죠? 600만원씩 평가를 한다면 적정 시세는 약 7억 5천 정도가 적정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건 얼마죠? 자, 최저가 6천만원 더하기 현 전세권자 인수해야겠죠? 7억 2천 인수하면 우리는 7억 8천에 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주변의 시세는 얼마였습니까? 7억 5천대였죠? 이거 낙찰 받으시면 3천만원 손해봅니다. 제 생각엔 경매니까 더 싸게 사야 되는데 더 싸게 사지도 못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제가 이 경매물건을 총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경매물건은 서울과의 우량한 접근성과 신축급 전원주택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경매물건이었습니다. 또한 경매 시작가도 끝없이 유찰된 금액, 감정가 대비 약 10% 미만대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 경매물건은 이런 아름다운 속에
치명적인 권리상 하자가 존재했습니다. 매매가와 버금가는 7억 2천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존재했으며 해당 전세권자는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대로 보증금을 인수하는 케이스였죠. 한마디로 입찰금 플러스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시세가 높다면 입찰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었지만 주변의 시세를 확인 결과 적정 시세는 7억 5천만 원대로 오늘 경매 물건은 그냥 솔직히 최저가 영원으로 떨어져도 사실상 매력이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그냥 입찰하지 마세요. 입찰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아마 제 생각에 쭉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져도 입찰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찰기일이 좀 촉박하더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 더 떨어질 거니까. 아마 제 유튜브에도 이 해당 경매 물건이 올라갈 건데 아마 4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이 두 가지 경우가 달라졌다면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및 배분 요구를 진행했다면 혹은 경매 신청권자라면 말소기준 권리 적용받아 소멸하는 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전혀 인수하지도 않고 입찰금만으로도 현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주변 전원주택 시세가 약 10억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투자 가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금액 및 보증금 전체를 인수해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기에 대출 없이 저렴하게 취득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경매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특수 권리를 해결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복합적인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교육하고 있는 우리 대장TV 교육생분들도 이런 특수물건들을 공략하여 지금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꾸준히 경매 공부를 하며 기회가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같이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경매 물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 수익을 연결할 수 있구나, 이런 부동산의 인사이트, 해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세미나 활동과 오프라인 실전 기수반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격적으로 배워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소유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같이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죠? 이제 제가 끝내려고 이제 다 닫아놨는데 우리 별빛님이 딱 마지막에 글 하나 올린 거야. 그거 답변 드리고 끝내려고 그냥 끝내려고. 그죠? 개개인의 사정을 하고 싶어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하루하루 힘내라고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장님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경매를 오래 해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고 대학교랑 뭐 석박사 각종 라이센스 이러신 분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 나는 경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혹은 내가 지금은 종잣돈이 많이 없지만, 혹은 내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지만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꾸준히 모의 입찰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면서 부동산의 가치와 해안을 계속 늘려가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때려잡더라고요. 중간순위 모였을 때나 혹은 내가 시간이 딱 났을 때 그때 기회가 오면 바로 잡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부동산과 같이 해안을 기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 생각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그 기회 속에서 머물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해도 돼요. 잠깐 앉았다 가도 됩니다. 대신 걷기는 해야 됩니다. 걸을 때가 와야 뛸 수 있는 일들이 벌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와 같이 걸을 수 있게끔 힘을 기르면서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저와 함께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벨비님 한번 파이팅 해보죠. 아무리 힘들고 우울해도 저와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진짜 끝났어요. 갈게요. 진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